하트 마법사예요. 대표님,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반성문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다닐 때 병의서하고 심할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반성하는 거에 대해서 종이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탄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엄벌 탄원서와 양형 규정에 의한 탄원서가 있어요. 엄벌 탄원서는 이 사람하고 절대적으로 합의하지 않겠다, 이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줘라 하는 탄원서가 있고요. 이 탄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탄원서입니다. 두 번째는 양형 규정을 위한 탄원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거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해주고 이런 양형 규정을 위한 탄원서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혹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맡으셨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행정사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임신이 된 거예요. 남자 쪽에서는 애를 지워라, 여자 쪽에서는 애를 낳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를 낳는 쪽으로 가게 됐는데, 애가 생긴 지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가정생활이 순조롭지 않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은 여자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애를 지우자, 우리 결혼도 했으니까 애를 지우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자 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남자가 매일 밤만 되면 여자를 때립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한다고 변호사님을 만나러 가고, 변호사님을 만나는데 그런 도중에 어느 날 여자가 또 남자한테 맞을 때 참지 못하고 남자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과 폭행 사건을 한 변호사님이 같이 맡아줬고, 근데 이혼을 하면서 반성문은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폭행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해야 되니까 가까운 행정사한테 찾아가서 반성문 작성해라, 그리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같이 작성해라 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찰서를 이제 들어가야 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직전에 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좀 작성을 해주라고 온 거예요. 근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상담을 저녁 7시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3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사실 3시간 동안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딱 물어본다 하면 한 5분이면 끝나요. 저는 고객님한테 편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 하소연이 3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에 이제 안 가시냐고, 이제 가셔야지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가셔야 된다. 가셔야지 내가 작성을 하지 않냐 해가지고 밤 10시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반성문과 탄원서를 각각 한 통씩 작성을 했어요. 그 반성문과 탄원서 금액이 이제 30만 원이 나와요. 왜냐면 10분 만에 끝나고 20분, 30분 만에 끝나면 각각 한 1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할인해 준 게 30만 원인데 그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만 원까지 해드리겠다 해서 25만 원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결제를 끝나고 다음날 그 탄원서가 반성문을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맙다. 이게 가정 폭행 사건으로 가정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 형사처벌을 내렸다고. 그래서 자기가 탄원서하고 반성문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카톡까지 온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은 사실 25만 원까지 쓸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고객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까 하소연이 너무 많아요. 제가 물어본 답변에 대해서 3척보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줘서 한 3시간 동안 상담을 해서 피곤했는데, 근데 너무 지금 안타까운 사건으로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성문이라는 거를 꼭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형법 제51조를 보면 양형 규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형 규정에 대해서는 사실 판사님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을 해줄지 안 해줄지 판사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반성을 한다고 반성문을 작성하면은 양형 규정을 많이 적용해 주세요. 대부분 판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 새끼가 싸가지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나 반성문 작성하고 하면 양형 규정을 적용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변호사의 역할도 아니고 판사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이셀프라는 걸 만드셨잖아요. 그 하이셀프라는 걸 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AI가 있잖아요. AI 전에 HI를 만든 거예요. AI가 아까 말한 것처럼 AI로 만들면 너무 천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가 HI로 만들었어요. A 대신 H, 휴먼, 인간적인 거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쓸 수 있으면은 하이셀프를 이용할 수 있다 해서 이제 하이셀프를 만들게 됐는데, 대부분 고객들이 오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뭐 폭행, 강간, 음주운전, 마약 이런 게 많이 오거든요. 반성문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비슷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글자만 써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이셀프라는 프로그램을 안에다가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면 제가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간장문각 하는 거를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한테 직접 오시면 한 건에 뭐 10만 원 정도가 발생되는데 하이셀프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간단하게 작성만 해주고 제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미리 보기 하시고 수정사항 있으시면 수정 요청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게 제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하이셀프입니다. 금액적으로도 저렴하고 하이셀프를 만들었던 이유가 제가 돌아갈까봐 그래요. 이게 너무 돌아가요. 사실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문과 탄원서는 무조건 작성하시고 반성문도 소송을 해봤던 행정사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전문 자격사한테 맡기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실 때 하이셀프 한번 이용해보세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표로 바로 나옵니다. 이상 로마였습니다.